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합니다. 한국 나라 빚이 1,3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 상황. 내년엔 빚이 GDP 대비 50%나 된다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걱정되긴 살다 처음이네요.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빚이 이렇게 늘면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역대급 국가 채무라는 지금 정말로 괜찮은 건지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스브스 뉴스가 알아봤습니다. 국가 채무란 정확히 뭘까요? 국가, 즉 정부가 빌린 돈을 의미하는데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듯이 국가 역시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금융기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죠. 먼저 한국의 국가 채무 상황을 보자면 2018년 약 68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올해 약 1,300조 원으로 7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인데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쌓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국가 및 대외적인 차원을 보게 되면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 신인도는 개인에게 신용 등급이 있듯이 국가의 신용도, 위험도, 경쟁력, 부패지수 등을 평가한 지표인데요.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현 세대로 인해 가지고 국가 채무가 많이 쌓인다 그러면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됩니다. 지금 세대보다도 더 많은 세금들을 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인프라가 매우 낙후될 것입니다. 쾌적한 삶은커녕 매우 위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우리나라 지하철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쾌적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이 되려고 하면 계속해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의 국가 채무 1,300조 원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역대 최고의 국가 채무 이렇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GDP 대비로 지난 10년간 한 10%포인트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OECD 평균이 GDP 대비 80%의 국가 부채인데 우리는 40%에서 50% 정도 는 것이어서 오히려 상당히 건전하게 국가를 운영해왔다. 너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써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국채를 조금 늘리더라도 경제 망가지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큰 이익이다. 국가의 빚이 늘면서 그 빚을 가지고 뭔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당장은 채무가 늘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국가의 규모가 자체가 늘어서 GDP 대비 국채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는 국가가 빚을 누구에게 졌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 빚을 다 갖고 있다면은 국가가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영상 시작할 때 국가 채무 종류에 국채 발행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면 국민 개인이 국채를 구입해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일에 이자를 받는 원리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250%가 빚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도 왜 이렇게 안정적이냐. 그 빚을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일본 노인 세대들이 노후 보장용으로 국채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국가가 국민에게 빌리고 국민에게 갚는 순환 시스템이 유지되기에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서도 국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상황이죠. 최근 미국 국가 채무가 약 5경 744조 원이라는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것. 기축통화는 전 세계 무역, 금융거래, 외환 보유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통화로 미국 달러가 대표적인데요. 달러는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통화이고 미국은 그걸 찍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돈을 찍어내서 빚을 갚더라도 국가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 것. 비기축 통화국이 좀 더 그 국가 채무에 취약한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국 화폐의 국제적 신뢰와 통용성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이탈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환율은 오르겠죠. 금융시장 불안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고 외화 유출, 신용등급 하락 등의 위험에 더 쉽게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비기축 통화국은 기축 통화국보다 훨씬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해야 하고 그래야만 재정 위기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이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심지어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만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감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해결하긴 해야 하는 거죠? 지출 중에서 낭비성 지출이 있으면 줄여야 할 것이고 더 걷어야 되는데 안 걷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출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을 하고 효과성이 낮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를 해가지고 조세 지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이런 사회보험들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끔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역대 최고라는 국가 채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